예, 12 삼성과 이재용 회장과 그의 아들 이지호 소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화제 속에 해군 소위로 임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소위가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해군 내에서도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5전단이라 더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임관식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한 줄이 쏘입니다. 하나, 둘, 셋. 신고합니다. 사관호생 이지호는 2025년 11월 28일 군호 해군 소위에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예,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은요. 해군 제5기뢰 상륙전단, 줄여서 5전단이라고 부르는데 소속은 해군 작전사령부의 직할 부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해군 유일의 기뢰 상륙 복합전단입니다. 역할은요. 기뢰전, 상륙전, 미군 등 해외군과 연합작전을 주로 수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안준 기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으니까 3년 복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본격적인 복무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핵심적인 부서에 배치됐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제5 기뢰 상륙전단 이 안에 전부 다 업무가 담겨 있습니다. 기뢰와 상륙. 기뢰전 같은 경우 기뢰는 바닷속의 지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게 바다 곳곳에 있으면은 이것을 피해가는 거. 그래서 우리 항공이 조금 더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을 좀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상륙전 같은 경우는요. 함선이나 항공기에 탑재된 해병대 등이 상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죠. 여기서 하는 주요 역할은 통역인데 이 통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런 기뢰전 상륙적 같은 경우는 한국군 단독이 아니라 연합군, 해외 군대와 같이 연합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굉장히 통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 이지호 소위 같은 경우는요. 컬럼비아 대학뿐만 아니라 파리 정치대학을 나왔죠. 그래서 해외 언어에 굉장히 능통해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큰 사고를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에 능통한 자원을 투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지호 소위가 곧바로 이런 핵심 부대에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어디 군대에 잠깐 견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해외로 가서 이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훈련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탱크 뭐 등등 싣고 해외로 나가서 훈련하다 보면 그 나라 사람들과 연합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 통역, 이 언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그 역할을 맡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전 간 실시간 교신, 통역 및 첩보 번역 등등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최수영 평론가. 네. 사실 보면 얼마 전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손자 해병대 네. 입대를 했고, 그러니까 요즘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이 유명인들의 자제가 군대를 피하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더 복무 기간이 긴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권한에는 의무를, 이게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인데, 예. 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손자는 사실 어찌 보면은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었던, 그리고 고모가 대통령이었던 예. 그런 정말 우리 정치 명문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육군 대장 출신이니까 예. 영역 명문가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지호 소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사병으로 입대했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속지주의에 따르는 2000년생,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장교로 가는 경우는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예. 이 힘든 길을 걸었고, 최민정 소위는 여성이지만 어쨌든 해군에 입대하면서 정말 아덴만 복무까지 했던 그 많은 또 사람들의 주목을 예. 받았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어찌 보면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병역을 좀 피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많은 비난을 받아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뭐 정치 가문, 이렇게 경제 가문들이
자손들을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가장 힘든 곳 그리고 뭐 상징하는 곳 이런 데 보내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 군대 문화라든가 책임과 의무에 대한 문화가 확실히 상층부가 바뀌고 있구나. 그런 신호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삼성이나 SK나 아들, 딸들이 군대를 가면서 그 기업이,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최민정 소위 잠시 보고 오시죠. 신고합니다. 사관고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관고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백연하죠. 예, 지금 노소영 관장은 전 남편이 됐죠.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노소영 관장을 응원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저렇게 딸을 멋지게 키워낸 엄마 역할을 잘했다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의 동정과 지원을 받았었죠. 물론 그것과 소송은 별개지만요. 그렇게 함으로써 SK가나 삼성가 모두 굉장히 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삼성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건 당연히 뭐 이재용 회장도 잘하고 있고 아들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실적 아니겠습니까? 자, 김수희 변호사. 네. 영업이익이 4분기니까 석 달, 3개월 동안의 이익이 매출도 아니고 이익이 20조 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죠.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연결 기준이에요. 자회사까지 합쳐서 20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20조 원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예, 또한 그 2025년 전체 누적 매출액은 332조 7,700억 원을 기록했는데 네. 이 역시 역대 최대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 부분에서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작년 3분기에 7월에 이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제가 있었거든요. 예. 네, 10년 동안 재판을 받아왔던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이 나면서 좀 더 경영 속도를 좀 더 가속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실적에 반영된 것 아닌지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리면서 등기 이사직을 내려놨었는데 4대 그룹 중에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 이재용 회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룹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 임원으로 복귀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이 우리나라 4대 기업 중에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작년 7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면서 결국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서 등기이사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이 계속해서 좀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그 경영감시위원회라는 곳에서도 이재용 회장을 좀 추천하려고 한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 이재용 회장의 어머니이죠, 홍나희 여사가 그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지분을 한 1% 정도를 또 증여하는 일이 이게 한 있었습니다. 꽤 큰 돈이 4천억이 넘는 돈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미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 21%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홍나희 여사의 지분 1%를 증여받으면서 더욱더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좀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러니까 홍나희 여사가 아들에게, 장남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줬다.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삼성은 앞으로 계속 간다. 그거를 얘기해 준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조금 전에 홍나희 여사가 그 손주 그 임관식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모습을 했으니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뭐 그것 때문에 주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연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작년 11월이었죠. 이제 소위로 인간하는 그 현장에 아버지인 이재용 회장은 물론 할머니인 그 홍나희 여사, 또 어머니인 임세령 그 씨까지 참석해서 사실 화제가 됐었죠. 아무래도 이재용 씨의 어떤 해군 입대에 더불어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에 대한 속도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삼성의 어쨌든 수익, 또 삼성의
이 발전 뭐 등등이 우리나라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투자자들 또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